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이 법칙을 이용하면 물체가 떨어져 가지고 땅에 닿을 때 이때 속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구할 수 있어요. 이 법칙을 이용하면. 또는 특정 속력으로 물체를 던져 올릴 때 이 물체가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는가 그 높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칙으로. 자, 그럼 이 법칙이 뭔지 이제 하나하나 공부해 봅시다. 먼저 에너지가 뭐냐 하면요. 에너지하고 힘은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걸 거의 뭐 동일한 의미로 잘 쓰는데요. 다른 거죠. 에너지가 뭐냐 그러면 요겁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에너지예요.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위치 에너지 등등이 있죠. 운동하는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나요? 예, 일을 할 수 있죠. 부닥치면서. 그게 바로 운동 에너지예요. 열이 일을 할 수 있나요? 예, 열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 에너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화학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일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화학 에너지예요. 그래서 화학 물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에너지인데, 화학 에너지. 전기가 일을 할 수 있나요? 일을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전기 에너지입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높은 위치에 있는 물체가 일을 할 수가 있죠. 떨어지면서, 부닥치면서. 그래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이 두 가지에 대한 건데요. 이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역학적 에너지. 뭐라고요? 이 두 개를 합한 겁니다. 자, 이제요. 높이 있는 물체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 위치 에너지의 값을 어떻게 구해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구하는 원리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물체가 높은 곳에 위치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일을 해줘야만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높은 곳에 위치하려면 그만큼 일을 해줘야 할 것이고, 이제 이 물체는 받은 것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물체를 높은 데로 올리기 위해서 일을 해주고, 일을 해준 것만큼 이 물체는 반대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그래가지고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 값을 알아내요. 자, 지금 이런 건물이 있네요. 1층, 2층, 3층, 4층 건물이 있네요.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사람은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즉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4층으로 올라가는 경우, 그러면 일을 해줘야 되겠죠? 일을 해줘야 돼요. 4층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일을 해준 것만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위치 에너지를. 그래서 바로 그만큼, 이만큼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위치 에너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 에너지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더 볼게요. 자, 지금 H 높이에 있는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위치 에너지 값이 있을 건데, 요 위치 에너지 값을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자, 일은 요렇게 구합니다. 힘 곱하기 거리.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고 그 물체가 움직여줘야만 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안 움직이면 일을 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과학에서는. 그래서 어떤 물체에 가해진 힘, 그 물체가 이동한 거리, 그 두 개를 곱해가지고 그 물체에 주어진 일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물체를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힘을 가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의 힘은
이 물체에 미치는 중력만큼의 힘을 가해줘야만 어차피 올라갑니다. 그지? 그죠? 적어도 중력만큼의 힘을 가해주면서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줘야만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힘의 값을 중력 값으로 놓으면 돼요. 물론 정확히 말하면 크기는 중력의 크기인데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그 경우죠. 적어도 이 물체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중력만큼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해줘야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체를 올리기 위해서 한 일은 이 물체의 중력과 같은 그러한 힘의 크기 곱하기 거리, 높이를 해주면 돼요. 이해될까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물체가 여기까지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들 중력이라고 적어놨지만서도 정확히 말하면 크기는 중력의 크기인데 반대 방향의 힘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거죠. 여러분들 중력을 구하는 식은 mg입니다. 50kg 물체에 미치는 중력은 50kg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50kg 중 이런 말 들어봤나요?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 가속도의 약자예요. 중력 가속도의 약자. 이 값은 9.8입니다. 9.8. 만약에 100kg의 물체에 미치는 중력은 100kg 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때 중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중력 가속도의 약자입니다. 정확한 값은 9.8이에요. 그러니까 50kg의 물체에 미치는 중력은 50kg 중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정확한 값으로 나타내려고 그러면 50 곱하기 9.8 그러면 돼요. 100kg의 물체에 미치는 중력이 100kg 중인데 정확한 값을 구하라 그러면 100 곱하기 9.8 그러면 됩니다. 바로 이 9.8 그게 바로 중력 가속도인데 약자로 G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M은 질량이고요. G가 바로 중력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력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mg예요. 그리고 높이 요거죠. 그러니까 이 물체를 요만큼 올리기 위해서 드는 일이 이만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이만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일을 가해 준 것만큼 이 물체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요만큼 일을 가해 줘가지고 올라왔으니까 이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 값은 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바로 이것이 바로 위치 에너지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은 요거예요. mgh.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운동